100만원짜리에 HD라니. 아반떼 HD?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1 개봉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폰 X이나 아이폰 XS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카메라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발칸포라든가 사마귀 등의 여러가지 조롱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살 사람은 산다는 걸 이번에도 증명했죠. 자, 그럼 박스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박스 전면에는 민트 색상의 아이폰 사진이 있고요. 이런 파스텔 톤의 색상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폰 7인데 크기도 많이 커졌죠. 아이폰 7도 뒷면만 보면 아이폰 XR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칼이 필요가 없죠. 그냥 얘를 바로 이렇게 떼어내면 되는 신기한 포장 방식입니다. 몇 년 만에 이런 느낌을 제가 거의 한 3년 만에 아이폰을 구매해서 개봉기를 하는데요. 자, 박스를 열어보면 아이폰 11 본체가 들어가 있고 전면에 투명 비닐 같은 것이 붙어 있는데 보호 필름을 구매할 때까지는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폰 X을 구매했을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자, 아이폰 11을 잠깐 빼두고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설명서와 애플 스티커 그리고 유심 트레이를 빼는 핀이 들어있고요. 이게 직구폰은 이게 안 들어가 있죠. 미국 직구폰은 이 유심 트레이를 제거하는 빼는 핀이 없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충전기, 이어팟, 충전 케이블까지 들어가 있고요. 충전기는 5W 일반 충전기인데 진짜 고속 충전기 좀 넣어주지. 진짜 너무하네. 언제 충전하라고. 케이블은 라이트닝 케이블인데 참고로 같은 회사의 맥북 프로에서 충전도 못합니다. 저는 다행히 구형 맥북 프로를 가지고 있어서 충전을 할 수 있지만 요즘 나오는 신형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C타입 밖에 없어서 충전도 못하죠. 젠더를 써야 됩니다. 반면 아이폰 11 프로 이상은 18W 충전기에 타입 A가 아닌 타입 C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아이폰 11 프로를 구매하라는 말 같네요. 전반적인 디자인은 아이폰 XR과 규격까지 똑같습니다. 전면이 아이폰 XR과 같은 6.1인치 LCD고요. HD 플러스 해상도의 팀쿡형 너무하는 거 아니야? 최소한 FHD는 넣어줘야지. 아이폰 11 프로부터는 OLED고요. 그리고 요즘 논란이 있는 게 아이폰 11에서 액정 보호 필름을 씌우지 않고 사용하면 실기스나 스크래치가 쉽게 생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시면 바로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이고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위쪽에 노치는 스피커, 마이크,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와 전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1200만 화소고요. 우측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벨 소리 무음 레버가 있고 볼륨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좌우로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고 마이크와 라이트닝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아이폰 XR과 디자인적으로 다른 건 후면 카메라 부분이 다릅니다. 카톡티는 여전하지만 아이폰 XR에 비해서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꽁 대신 닭이라고 아이폰 7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큰 차이는 없죠. 일반 각과 광각 모두 1200만 화소고요. OIS는 일반 각만 지원합니다.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후면이 이 유광 유리로 덮여 있고 카메라 이 부분은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프로와 반대죠. 아이폰 프로는 이 면이 유광이고 이 면이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죠. 자, 전원을 켜고 켜지는 동안에 잠시 아이폰 XR과 스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크기와 무게도 동일하고요. 화면의 베젤까지 똑같습니다. 그 외 내부적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된 수준이고요.
CPU가 바이오닉 12에서 13으로 바뀌었고 램이 1기가 정도 증가해서 4기가고요. 5G가 아니고 4G이고 그리고 와이파이 6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전면 카메라가 700만 화소에서 1200만 화소로 증가했고 후면은 듀얼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2940mAh에서 3110mAh로 커졌고요. 사용 시간이 늘어났지만 충전 시간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수 방진이 IP67 등급에서 IP68 등급으로 상향되었고요. 가격이 그대로인 대신에 성능이 향상되었으니 가격 인하와 동일하다는 말 같은데 왜 한국만 그 가격인지 우리가 호구야? 이 말은 국내 자동차에서 많이 하던 말인데 얘네들이 배운 건가? 아무튼 이렇게 전원을 켜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이 나오고요. 자, 위로 올려서 한국어를 선택하고 대한민국. 지금 유심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인데 세팅을 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빠르게 한번 세팅해 볼까요? 페이스 아이디는 나중에 설정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이 끝났고요. 이게 빠른 시작을 하니까 저게 필요가 없네요. 유심을 넣지 않아도 바로 세팅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카메라부터 한번 살펴보면 카메라의 새로운 기능, 프레임 영역 바까지 캡처. 이건 이 말 같은데요. 이건 일반각과 광각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프레임 밖에 어두운 부분이 광각이고 프레임 안이 일반각인데 이걸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이폰 7과 비교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버튼을 짧게 누르면 찍고 길게 누르면 짧은 영상을 만들 수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좌측으로 들어가면 고속 연사가 되고요. 이렇게 우측으로 밀면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모드를 바꾸지 않고도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인물 사진이 이제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 전부 적용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도 업그레이드 되어서 4K 60프레임까지 되고 슬로우 모션도 더 기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역시 전면도 인물 모드를 지원해서 다양한 모드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는 좌측 상단에 이 야간 모드 설정 버튼이 생겨나고요. 이걸 켜면 어두운 곳에서도 잘 찍을 수 있는데 단지 찍는데 1초에서 2초 정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 외에 iOS 13이 적용되어서 다크 모드와 이 라이트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자동 수동을 선택할 수 있고 시간 예약으로 자동으로 적용되었다가 해제되었다가 하실 수 있습니다. 화질이 HD 플러스에 가까운데 그래서 까는 분들이 많던데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막상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이폰 7도 같은 이 LCD인데 훨씬 좋아 보이죠? 색상이.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루톤 디스플레이도 지원을 하죠. 트루톤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화면의 색상이 바뀌죠. 주변 색상을 맞춰주니까요. 유선 충전을 하면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10% 남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 2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정품 18W 고속 충전기를 따로 구매하신다면 1시간 이내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고속 충전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만지다 보면 60에서 70% 정도 남는데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고속 충전이 되기 때문에 30분 만에 완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만 일반적인 속도고 고속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스펙상 동영상 재생을 하면 무려 17시간, 음악은 65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정도면 짱이네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 10 플러스보다 더 좋고요. 그리고 사운드는 돌비 애트모스가 추가되어서 음질도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이폰 7과 비교해도 훨씬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색상이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파스텔 톤 색상을 잘 뽑아내기가 힘든데 실물로 보면 정말 이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테두리도 같은 색상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아이폰 11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다른 나라는 모두 가격을 인하하는데 한국과 일부 다른 국가는 가격이 그대로이고, 그렇다고 5G도 아니고 만약 내년에 5G가 출시되면 1년 만에 바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디자인을 도대체 몇 년째 지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노치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램이 너무 짜고요. 제가 더 사용해 봐야 하겠지만 한 번씩 여러 개 웹을 띄워놓고 여러 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혀 불편하지가 않은데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사진 촬영 한 번만 해도 리프레시가 되어버립니다.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아이폰 XR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폰 XR 베이스의 부품만 바꾼 느낌이라서 만약 바꾸고 싶다면 아이폰 11 프로 이상 용량은 256 이상으로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게 단점입니다. 지금까지 아이폰 11 개봉기였고요. 좀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